어떻게 보면 적용 모델을 그냥 이렇게 이거 그냥 이거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안서를 쓸 때 사람들이 다들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는 좀 되게 간단하게 썼거든요. 가상 시나리오라는 걸 썼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웹앱이나 이런 걸 기획할 때 쓰는 가상 시나리오를 다 해가지고 제안을 할 때 그냥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글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를 눈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는 정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디자인도 할 줄 알고 촬영도 할 줄 알고 저는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전문적으로는 못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이용해서 정말 급하게 좀 해서 돈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해서 19년도에 19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큰 숙제를 많이 해내셨고. 네, 많이 했죠. 2020년 네. 아니네요. 날짜가 밀렸구나. 그렇네요. 날짜가 밀렸네요. 저가 인수한 게 17년도. 17년. 인수를 했고 18년도에 63억을 했고 네. 19년도 작년에 저희가 이번에 연말정산 했을 때 102억 나왔거든요. 19년 매출은 이제 102억입니다. 네네. 그럼 빚은 남아있던 3억도 이제 그거는 다 털어냈고. 저희는 지금은 다 털었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순이익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2019년. 저희가 이걸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나중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네, 왜냐면 그거는 그냥 네. 감추죠. 네네. 하여튼 잘 네. 성장시키셨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성장시켰다기보다는 정말 아버지가 죽자 살자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솔직히 달에 많이 벌어요. 저희 집안 자체는 뭐 아예 가세가 하나를 뚫고 있죠 지금은. 네, 그래서 뭐 형도 이번에 집 사는데 지원을 넉넉하게 해줄 정도까지는. 지금 그 둘째시니까 형이 있군요. 네, 형은 친형이 아버님 회사에 관계를 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아버지의 뒤를 잇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고 멜버른 대학교 가서 거기 졸업했죠. 네. 졸업하고 이번 연도에 취직돼가지고 호주에 계시고. 네, 호주에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올해도 그러니까 2020년도도 그 IT 솔루션에서는 매출이나 순이익 추이가 상당히 계속 좋다 말씀이시죠?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뭐 광고도 나가고 지금은 나름대로 막 B2B 모델입니까? B2C 모델입니까? B2B죠. B2B로. 우리 임 대표님은 B2C에 또 아주 강자이신데, 네. 그 솔루션 사업에도 잘 적용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저도 자신을 해서 이번에 좀 저가 지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분야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정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서류 하나도 기술력이 다 들어가야 되고 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또 아버지가 해결을 해주시니까 참 이게 아버지가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셨더라면 CTO로서 그 연구소장을 없었더라면. 제작 안 하셨더라면 절대 인수하지도 않았고 경험하고 싶지도 않은 회사. 네. 그러나 완전 전화위복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모두가 해피한 상태가 됐고. 그렇죠. 엄청 해피해서 지금은 저희 집이 제일 잘 살죠. 저희 집안에서는. 네. 그래도 집도 다 이사하셨습니까? 이사를 이번 연도에 네. 좀 마당 있는 집에서 어머니가 살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매물을 알아보고 있죠. 네. 원래는 작년에 이사를 가려 했는데 이제 좀 작년에도 좀 얘기가 많았어요. M&A를 하고 싶다는 기업이 있었고 하려다가 그게 좀 어그러지기도 했고 원래 M&A를 해서 그 돈으로 정말 좋은 집을 가자 했었거든요. 엑시트에서 나가자. 네. 근데 갑자기 단가를 팍 후려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직접 하자 했더니 이번 연도에 저희가 이제 주식 평가를 받잖아요. 그 값어치보다 30억 가까이
낮게 저희한테 작년에 제시를 했었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확 늘린 거죠, 저희가. 네. 그래서 되게 잘 됐죠.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배 혹은 사업의 후배분들을 위해서 누수하고 돈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건 참 좋았다 이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보니까 좋았다. 저는 어린 걸 좀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용했다 하면 좀 말이 그런데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여태까지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저는 제 시간을 예전에도 그랬고 돈으로 항상 따져요. 제 시간, 한 시간을.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인가? 물론 복합적인 이유로 이 가치 산출이 되겠지만 이걸 항상 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고 만약에 사실 저랑 나이가 같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왜냐면은 제 친구들이 지금 졸업반이기도 하니까. 근데 좀 추천을 더 어린 학생들도 많습니다. 아, 그렇죠. 1, 2, 3, 4년 다 있으니까. 네. 근데 저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은 뭘 해라 이런 것보다는 부자들이 시간을 귀하게 또는 뭔가 좀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라도 살려는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저만의 정답을 내렸어요. 거기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뭡니까? 저가 내린 정답과 모두가 내린 정답은 다 다르겠지만 저가 내린 거는 부자들이 시간을 좀 사고 싶은 건 젊음이나 청춘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여유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본적인 부에 대한 여유, 정신적인 여유 하는데 정신적인 여유와 부의 여유는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또는 외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20세가 더 오래 사느냐 아무 일도 없다는 가정하에 80세가 더 오래 사느냐를 보면 사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존버해라. 존버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존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다 해요. 다 성공하고 제 주변에 제 나이대 저보다 어린데도 저보다 더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TV에서 말하는 청년 엄청난 대표들 알려지지 않은 정말 대단한 대표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항상 그 친구들한테 자극을 받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이미 성공한 회장님들이 그 친구들을 자꾸 막 건들고 같이 뭐 해보자 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없는 여유. 그거는 부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솔직히 저희는 그렇잖아요. 뭐 해보다가 아니면 그냥 좀 기다려보지. 로딩도 기다려보잖아요. 네. 근데 10초 후에 죽는 사람은 로딩 못 기다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물론 누군가는 떠나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대체로 순서가 순서는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 여유를 가지려면 기본적인 생활은 돼야겠죠. 근데 제 친한 친구 중에 지금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사실 여유가 없거든요. 금액적인. 그래서 저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친구는 언제 봐도 여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여유가 허세면 안 되죠. 허세면 안 되는데 그 친구는 정말 새벽에 상하차하고 점심 조금 지나서 자기 스타트업 관련해서 막 미팅 다니고 돈도 안 되는데 막 투자 받으러 뛰어다니고 저가 진짜 많이 놀란 게 유튜버들한테 자기 제품 관련해서 막 얘기하려고 매일 쪽지를 날려요. 그거 말이 쉽지 할 줄 모르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실행할 수 네, 그렇죠. 그것도 실행을 해도 꾸준히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이 친구는 당연하다는 얘기 하시면서도 여유가 있어서인지 정말 저도 이 친구를 도와주기 시작한 이유가 정말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도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 저도 여유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배우고 좀 여유를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여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고 괜히 이 사람 등쳐먹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한테 뭘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 여유가 가짜의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 섞어보면 허세가 쭉쭉 나오고 그리고 의미 없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짜니까. 그래서 저는 좀 뭐라 해야 될까. 근데 이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누군가는 금전적인 거, 누군가는 학벌, 교육에서, 아니면 인프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능력은 정말 그냥 두들기는 능력.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가능한 건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두들길 수 있는 거잖아요. 두들기는 것만 잘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시간에 대한 인지와 그런 가치관 좀 제대로 가져서 좀 낭비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네. 정말 제일 높게 치는 게 시간의 가치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말하면 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사람만 봐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싫은 사람은 전 죽어도 안 만나요. 그 사람이 어떤 높은 분이든 어떤 분이든을 다 떠나서 저는 안 봐요. 왜냐면 제가 저는 오늘 그 최 대표님 덕에 네, 임 그렇죠. 대표님을 이렇게 뵀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제가 가장 자주 본다가 아니라 그냥 보는 사람이 딱 4명 있거든요. 4명 중에 한 분이 이제 최 대표님이시고 네. 네. 그리고 항상 제가 애타게 기다리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뭐라 해야 될까, 제가 힘들 때부터 여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같이 교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만큼 또 신뢰하시고. 많이, 네, 네. 신뢰하고 도와드릴 거 다 도와드리고. 임 대표님, 네. 아까 이제 그 정답이라고 말씀하신 네. 그 여유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그 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욜로 네. 싫어해요. 여유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언가로부터의 자유, 내 인생의 여유를 좀 주체. 정의해 주시면 임 대표님 입장에서 음. 그 여유라는 게 뭘 의미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의 말씀하신 시간의 것처럼 가치를 중시하고 그래서 그 시간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모습인가요? 열심히 사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보다는 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네. 네, 저는 오히려 그쪽을 봐요. 시간의 가치는 중시하지만 네. 오히려 기다릴 수 있는 네. 그 기다린다는 게 기다리기만 하면 사실 화난 것도 잊혀지고 그리고 악조건에 급했던 조건도 완화돼서 와요. 다 모든 것들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만 살짝 벗어나면 되는 건데 그 순간을 못 기다리죠. 저도 욱할 때가 있고 저도 화날 때가 있는데 급진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래도 중간에는 저는 꼭 여유를 갖거든요. 안 그러면 실수하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젊었기에 이 여유로 손해본 적은 없어요. 네.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됐지 한 번도 제가 조금 기다린 걸로 손해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물론 이 기다린다는 게 친구와의 약속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결정을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상대에 대한 배려고 그 상대가 이게 모를 것 같은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걸으면 돼요. 네. 굳이 만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100이면 100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밖에 없고 배려했으면 그만큼 배려를 해주는 게
남들이 뭐 그건 소설 같은 얘기야라고 하는데 전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믿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저는 여태까지 저도 뭐 급하신 분들 막 이런 분들 이제 투자도 좀 해주고 뭐 도와줄 거 있으면 좀 도와도 주고 한 번도 저는 제 값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후에 그러니까 물론 저도 사람을 고르긴 하죠. 그분들이 다 잘 돼요. 잘 돼서 지금은 제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다 도와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된다, 많이 구해야 된다. 근데 사람을 구하려고만 해도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배려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뭐 아니면 얘기라도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좀 여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유. 네. 그걸 좀 가져. 반대로 뭔 하지 말아라 하고 싶은. 하지 말아라. 네. 물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거를 뒤집으면 가지 말아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있죠. 네, 어떤 모습은 딱 안 있어요. 좋다. 네. 제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딱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최 대표님은 아세요. 제가 어떤 대표들을 정말 좀 싫어하고 말도 안 섞는지 아무리 친했어도 그런 거 관련된 거 하나가 딱 터지면 바로 손절해요. 저는 그 이성 문제 관련해서 이성 문제, 도박 두 가지. 어쩌면 뭐 마약도 뭐 하겠죠. 그런 것들. 이성 문제라는 말씀을 좀 잘 이해 못.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오해가 아니죠. 뭐 풍문 드라마도 많고 뭐 스타트업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 뭐 바람피 있고 클럽 가서 놀고 뭐 하고 막 이런 물란한 생활. 네, 그런 물란한 생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딱 호불호가 딱 갈려요. 정말 청렴한 스타트업은 다 청렴하다, 열심히 한다, 열정. 또 어떤 사람들 스타트업 대표들 다 더러워 막 이러면서 이게 딱 나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태까지 제가 정말 뭐 인플루언서 파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좀 강연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한 번도 이성 문제가 복잡한 사람들이랑 엮였을 때 제가 뭔가 득이 된 적이 없어요. 득도 아니에요. 중간도 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보다 사업의 규모가 컸었던 분들도 많고 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었는데 저는 뭔가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징크스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안 맞는 건데 물론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겠지만 잘 이해됩니다. 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 네. 목을 가까이 하면 검정이 튀고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불금이 묻는다고 끼리끼리 어울려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싫은 거는 이성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물란한 거는 둘째예요. 이 사람들이 제 파트너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서 무슨 재화가 소비되고 있거든요, 매번. 그러면 같은 1,000만 원을 벌고 있어도 이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1억을 만드는 데까지 이쪽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쪽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거의 대부분이 이성 문제가 터지면 뭐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나마 모았던 것도 다 잃어요. 그러면 같이 가는 파트너가 어떤 재화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나? 그러면 그때부터 비즈니스 구조를 다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복잡한 거죠. 그럴 바야 그냥 처음부터 혼자 하고 마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고. 소위 이제 그렇죠. 리스크를 만들지 말고 리스크를 네. 만드는 사람하고 또 떨어져서 있는 것이 좋겠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솔직히 사업의 규모를 떠나서 그냥 진짜 그 사람의 댐댐이만 보고 연을 이어가요. 네. 왜냐면 솔직히 그 사람한테 제가 돈 벌 거 없으면 돈 받을 거 없으면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인지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많이 사귀고 오히려 제 능력을 좀 키우는 편이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좀 자주적으로 좀 사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술, 담배, 또 이성 그 여러 뭐 물란한 생활 이런 쪽은 삼가해라. 그렇죠. 제 기준에선 그런 네,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기준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 뭐 그냥 안 맞는 사람 선 제대로 그어서 자기 할 거에만 좀 집중한 거죠. 그 하버드에 그 최근에 베스트셀러죠.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블랙 다이아몬드 이론이 있어요. 차단의 힘 관련한. 근데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주변의 무수한 신호를 차단하고 그 자기 할 것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집중하라는. 네. 근데 저는 어지간한 차단이 잘 안 돼서 그냥 선을 긋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못할 거면 애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네. 우유부단한 거 자기가 제일 잘 알 거고. 그래서 저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선을 그어요. 네. 그 오늘 너무 시간 내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 시간의 가치,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을 가져라. 그리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잡기라고 보여지는 거, 또 문란한 생활, 또 해로운 일탈 이런 것들을 끊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좀 멀리하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네. 그냥 뜻 맞는 사람들끼리 잘 연 쌓아서 오래오래 뭐돈 빌리거나 뭐 그런 거는 다 떠나서 그냥 정신적으로 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 하면 그냥 단순히 노는 것도 이게 달라요. 네, 쉬는 것도 다르고 일을 좀 힘들게 해도 뿌듯함이 좀 다르고. 네, 힘든 게 또 덜 느껴지고. 그렇죠. 음. 그러다 힘들 줄 모르고 또 시간이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힘들 줄 모르는 시기에 또 휴식이 또 자연적으로 또 돼서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꼭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좀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스타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전화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그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만큼은 제 나름의 먼저 신호죠.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두들기는 거죠. 네, 먼저 두들기고 안부 묻고. 근데 이거를 뭐 100명, 200명 하는 일이니까 저는 정말 꼭 이렇게 좀 오래 연을 쌓고 싶은 분들한테만 딱 그러고 있어요. 선택과 집중 대단히 잘하는 임 대표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창업인문 CEO 인간의 임선준 대표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